자, 이번 시간에는 판금 펀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금 펀치는 뭐냐면은 판금에 들어가는 이제 좀 특수한 형상들이 있습니다. 루버라든지 립이라든지 뭐 특수한 홀이라든지 슬롯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라이브러리 작성돼 가지고 여기서 쓰게 하는 명령인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2D 스케치 시작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 2점 중심 직사각형으로 100에 100짜리 자, 이거를 만든 다음에 판금에서 면 명령으로 기본적인 면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관리 탭에 보시면은 관리 탭에서 자, 다음과 같이 자, 삽입에 보시면은 판금 여기서 하셔도 되고 판금 탭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에 펀칭 도구라는 게 있거든요. 이 펀칭 도구를 이제 3D 아이 피처 쉐이프를 삽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펀칭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스케치가 없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구멍 중심 도구를 이용해서 펀칭 도구의 위치를 정의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해서 우리 구멍 뚫을 때 이렇게 점을 이렇게 콕콕 찍잖아요. 이렇게 구멍의 중심 그러니까 펀칭 도구가 들어갈 중심점을 이렇게 찍어주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자, 이번엔 되죠? 그래서 각각의 펀치 항목에 보면은 인벤터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펀치 형상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펀치 형상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 버튼 누르면은 우리가 스케치 점으로 뚫었던 거에 이런 형상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에서 이제 이 형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다른 걸로 바꾸면은 이렇게 다른 형상들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됐고 형상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중심에 각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0 하면 이렇게 판금 형상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이렇게 크기에 가면은 각각의 요 크기들을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32가 너무 크다. 그럼 1인치다. 그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펀칭 도구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상들을 많이 작성하시는 분들은 작성하다 보면 이런 형상들을 연속적으로 많이 할 때가 있겠죠. 그럼 이런 형상들을 미리 만들어서 등록해 놓으면은 모델링 할 때 훨씬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판금 펀치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금 펀치는 인벤터 동영상 강좌 DVD 1번을 타셨으면은 아이피처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 동영상 강좌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컨트롤 Z를 이용해서 자, 명령을 전부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형상의 판금 펀치를 그리냐면 루버 형상의 판금 펀치를 그릴 겁니다. 따라 그리면서 어떤 형상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다가 스케치를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일단 원점은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추가를 하시고 이 녀석이 원점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2점 중심 직사각형으로 자, 이렇게 12에 25짜리 자, 직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판금에서 자, 잘라내기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잘라줘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린 면 2번 이 녀석은 이제 뿌리 피처가 될 거고요. 잘라내기 1번부터가 이제 판금 펀치 피처가 될 겁니다. 펀칭 도구가 될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형상들을 여러 개의 피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거잖아요. 작성하면은 그러한 형상들이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막 이거 잘 그리다가 갑자기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딴 데다 엉뚱한 걸 그리면은 중간에 링크가 뚝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관돼서 그린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잘라내기 1번으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 라운드로 여기를 깎아줄 거예요. 반지름은 3 정도로 하고 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서리 라운드 2번은 어떻게 되죠? 잘라내기 1번으로 생긴 이 형상에다가 모서리 라운드를 줬기 때문에 모서리 라운드는 잘라내기 1번에 연관이 된 겁니다. 그죠? 자, 다음 형상을 봅시다. 자,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이렇게 작성을 한 후, 그 다음에 형상 투영 명령으로 이 모서리들을 형상 투영을 합니다. 자, 이 스케치는 뭐죠? 모서리 라운드와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생긴 형상을 형상 투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스케치 7번도
자, 이 모서리 라운드, 여기에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래 됐으면은 간격 띄우기 명령으로 간격 띄우기를 자, 루프 선택이 안 돼 있으면 루프 선택하시고 간격 띄우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까지의 치수를 뭐로 하냐면은 판금 매개 변수에 있는 두께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다른 두께를 가진 환경에 가도 얘를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선 명령으로 여기를 막아줍니다, 이제. 자, 이 녀석은 이제 구성 명령으로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러 쓰지 말도록 하고.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판금에서는 요거는 이제 플랜지를 하기가 좀 힘드니까 요거는 이제 3D 모형에서 돌출로 하게 됩니다. 판금 펀치 영상에서는 판금 펀치는 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플랫 패턴, 전개도 형상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3D 모형에서 있는 명령어를 어느 정도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높이 3mm로 3mm 너무 작다. 5mm 정도로 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돌출 1번이 모서리 라운드 2번에 연관되어 있다는 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밑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한 다음에 자, 형상 투영 명령으로 여기를 형상 투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 명령으로 이렇게 막아줄게요. 자, 그럼 스케치 8번은 뭐죠? 돌출 1번으로 한 형상을 형상 위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돌출 1번으로 생긴 형상을 형상 투영했으니까 스케치 8번은 돌출 1번에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3D 모형에서 다시 돌출을 한 다음에 반대 방향을 가고 돌출 두께는 매개 변수 나열해서 두께로 갑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되죠. 자, 그리고 마무리로 3D 모형에서 못깎기 명령으로 자, 요 안쪽 모서리를 1mm로 이렇게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뭐냐, 얘보다 두께만큼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추가하려면 클릭해가지고 여기는 뭐냐, 앞서 했었던 5개가 선택된 여기 모서리에 반지름의 매개 변수가 얼마죠? D35죠? 그래서 여기는 D, 소문자죠? D35 더하기 두께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를 못깎기로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면 2번을 제외하고는 자, 잘라내기 1번부터 못깎기 1번까지 모든 피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판금 펀치 피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등록시켜 보겠습니다. 자, 등록시키기 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 판금 펀치에 여기 폭이나 아니면 두께나 높이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거는 잘라내기 1번에 스케치 6번에 가가지고 25에 매개 변수의 이름을 좀 바꿔줍니다. 길이는 25.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그 다음에 12는 자, 너비는 12. 그 다음에 자, 돌출 1번이 높이를 관장하겠죠? 그래서 5mm 대신 자, 높이는 5mm. 자,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잘라내기 1번에 있는 스케치 6번에서 자, 너비하고 폭하고 그 다음에 돌출 1번에서 높이에 대한 매개 변수가 다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관리 탭에서 자, 작성자에 보시면은 여기에 i피처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클릭하신 다음에 이 피처들을 전부 다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피처는 우리가 첫 번째로 했었던 면 말고요. 두 번째 했던 잘라내기 1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맨 마지막 못깎기 1번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주르르륵 줄줄이 비엔나로 다 엮여서 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매개 변수로 등록한 매개 변수 이름을 바꾼 녀석들은 이렇게 값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대로 넘기면 표준 i피처가 되고요. 판금에서 쓰시려면은 판금 펀치 i피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금 펀치 IP처를 하시려면은 자, 단순화된 표현에서 스케치 선택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스케치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스케치 6번이 자, 여기에 이 판금 형상의 가장 그 대표적인 스케치 형상이 되겠죠. 클릭합니다. 자, 이 단순화된 표현이 뭔지는 나중에 우리가 도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름을 자, 여기 루버라고 되어 있는 게 덮어 써버릴게요. 자, 루버라고 이렇게 덮어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덮어 쓰게 되면은 자, 요거를 다른 형상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써먹을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써먹어 볼게요. 좀 크네. 그죠? 자, 이거를 열기 명령을 눌러가지고 간 다음에 판금 펀칭 도구를 쓰려면 반드시 여기에 스케치 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여기다가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자, 중심점을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뚫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펀칭 도구 명령을 클릭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카탈로그에 보시면 루버라고 있죠? 그래서 열기 버튼 누르면은 자, 다음과 같이 루버가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형상은 자, 이제 각도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게 돼 있네. 각도를 90도 돌려볼까? 그럼 이제 90도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크기는 뭐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마침 버튼 누르면은 자, 충족되지 않는 형상 입력이라는 건 뭐냐면 중심점에 우리가 아까 루버를 작성할 때 자, 이건 조금 이제 제가 주의사항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루버를 작성할 때 우리가 스케치 6번에서 원점을 벗어나서 이제 대충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 원점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중심점을 선택해서 형상 투영을 한 다음에 이 형상을 여기다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중앙에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IP처 추출해서 잘라내기 1번 선택하시고 판금 펀치 IP처를 누르신 다음에 단순화된 표현의 스케치는 스케치 6번을 하고 자, 저장을 하신 다음에 루버에다가 덮어 씌우겠습니다. 여기서 쓰고 있군요. 그러면 루버 2번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에 가서 이제 루버 2번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루버 2번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형상이 나오게 되고 지금 현재 선택된 면이 지금 이쪽으로 선택하니까 루버들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면을 이렇게 콕 클릭한 다음에 나는 이 면에다가 루버를 놓겠다. 그러면은 루버의 형상이 여기에 미리 보기가 됩니다. 중심점에 들어가는 것처럼 좀 착각이 되는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찍은 중심점에 정확하게 배치가 될 겁니다. 자, 마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루버 형상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90도 돌아야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루버 피처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자, 피처 편집을 한 다음에 형상에서 이제 각도를 자, 90도로 돌려주시면은 자, 이렇게 90도로 돌아서 가기도 하고요. 너무 작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또 피처 편집에 가가지고 자, 크기 탭에 가신 다음에 자, 길이가 25인데 예를 들어 35로 바꾼 다음에 마침 버튼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크기가 바뀐 형태의 루버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도면에서 한번 써보기 위해서 이대로 그냥 저장 상태로 누르고 넘어갈게요. 물론 도면에서도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IP처 작성을 이용해가지고 펀칭 도구를 하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